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수치만을 전달하는 경제 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3월 23일, 오늘 우리는 수집된 최신 뉴스들을 과거 데이터의 추이와 기존 경제 전망치 위에 올려두고 현재 우리 경제의 정확한 좌표를 측정하겠습니다. 주관을 배제하고 오직 수치가 가리키는 방향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실물 경제는 반도체의 기록적인 독주와 기초 소재의 고갈이라는 극단적인 양극화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3월 23일이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수치 이면에서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재고가 이 주분까지 떨어지며 5년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KDI가 우려했던 공급망 병목에 의한 생산 차질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도체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는 반면 플라스틱과 석유화학 소재를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원료 고갈로 인한 셧다운 공포에 내몰리는 상반된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동력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나며 0%대 성장의 가시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보도한 것처럼 골드만삭스 등 주요 해외 IB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0.5%포인트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가져오는 플러스 요인보다 유가와 환율 상승이 유발하는 하방 압력이 더 크다는 데이터상의 판단입니다. 수출 대기업은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내수기업과 가게는 실질 구매력 저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억제 체계도 불구하고 에너지 물가는 한은의 관리 목표치인 2.0%를 아득히 상회하는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 최근 열흘간 30%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의 2,0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과거 5년 평균 상승 속도를 3배 이상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정유사는 공급가 억제로 정제마진 악화를 겪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은 생계형 운송비 부담 폭등이라는 양면적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3일이 데일리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를 넘어서며 전쟁 전 대비 55%의 괴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경유 가격이 한 달 만에 51% 폭등한 점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의 비용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으나 글로벌 화물 운송업계는 운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유가 안정화가 아닌 유가 100달러 시대를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하는 데이터적 증거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서 보듯 미 재계는 앞으로 이 주 내 해협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하한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상화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는 분석은 올 하반기 글로벌 경기 반등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원유 수입국은 경상수지 악화를, 산유국은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상반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동발 공급망 충격은 원유를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의 기초자산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대란을 겪었던 요소수 가격이 불과 일주일 사이 2배 이상 폭등하며 판매 제한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유가 상승이라는 단일 변수를 넘어 제조업 전반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퍼펙트 스톰의 전조입니다. 물류 대란을 우려해 재고 확보에 성공한 대형사는 일시적 우위를 점하겠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운수업자들은 강제 휴업이라는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외환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며 원화 가치는 사실상 통제불능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510원을 돌파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공포를 재소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과 강달러 압력이 결합되며 5년 평균 환율 대비 괴리율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는 평가 이익을 누리겠으나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환차손으로 인한 자본 잠식 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자본시장을 정면으로 타격하며 국내 증시는 패닉셀링 국면에 빠져들었습니다. 3월 23일 연합뉴스가 전한 것처럼 코스피는 장중 5% 이상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위축을 넘어 신용융자 잔고 33조 원에 대한 대규모 반대 매매가 시작될 수 있는 데이터적 임계점입니다. 인버스 상품에 투자한 세력은 단기 수익을 거두겠지만 반도체 업황 반등을 기대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라는 가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외국인 자금이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이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대대적인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근 이틀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원 이상의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 우려가 실적 기대감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개인이 메우고 있으나 매수세의 질적 측면에서 시장을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대외 유동성의 마지막 보루인 외화예금마저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환율 방어 체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한 2월 말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75억 달러로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와 경상대금 지급을 위해 달러를 인출하고 있는 현상은 현재의 고환율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업 현장의 판단을 대변합니다. 달러 보유 기업은 유동성 확보에 성공하겠으나 환차익을 기대하며 버티던 개인 예금자들은 환율 고점 우려에 예금을 줄이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발 경제 쇼크를 방어하기 위해 25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규모의 전쟁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3월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2006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이 핵심입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은 경기 하강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겠지만 동시에 시중 유동성을 늘려 한은의 물가 억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취약계층은 일시적인 지원금 혜택을 받겠지만 전체 국민은 추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물 경기 악화는 가장 취약한 고리인 서민금융과 청년층의 부채 건전성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뉴시스가 집계한 2월 카드론 잔액 42.9조 원은 우리 경제의 한계 가게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특히 20대 연체율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는 동아일보의 보도는 청년층의 비투 실패와 고용 한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카드사는 고금리 수익을 누리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산 건전성 악화와 충당금 적립 부담이라는 리스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의 파고 속에서도 한국은행은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금리 인상보다는 신중한 관망세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임 한은 총재 후보는 중동발 충격에 대한 과잉 반응을 경계하며 4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물가 안정보다는 시스템 리스크 방지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데이터적 결단입니다. 예금자들은 금리 상승 멈춤에 실망하겠으나 막대한 가계대출을 짊어진 차주들은 추가 이자 부담을 피하게 되는 상반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 호조라는 긍정적 지표와 공급망 붕괴라는 치명적 위협 사이에 놓여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510원의 환율과 112달러의 유가는 우리가 설정했던 기존의 경제 시나리오를 전면 재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막연한 공포나 낙관을 버리고 오직 수치가 가리키는 이 냉혹한 좌표 위에서 여러분 각자의 경제적 영점을 다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합니다. 브리핑을 마칩니다.